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지켜온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매일 밤 불편한 증상과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밤에 최소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소변만 보고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마다 깨는 그 순간 당신의 깊은 잠이 무너지고 다음 날의 활력과 자신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당신의 몸과 마음, 부부 관계까지 서서히 변해간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67세의 박영수 씨, 은퇴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그랬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던 분이었지만 요즘은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고 아침에는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등산, 골프, 여행. 좋아하던 취미도 하나둘 포기했고 아내와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라며 체념하는 그의 표정에서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서 보아온 잃어버린 자신감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나이 드시면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속 2개의 핵심 톱니바퀴가 동시에 약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전립선, 다른 하나는 혈액순환입니다. 전립선이 부풀어 소변기를 압박하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 남성으로서의 활력도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이 건강해야 소변도 시원하게 보고 혈류가 원활해야 아침에도 밤에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한쪽만 치료하려고 하거나 증상만 억누르는 약에 의존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젊어질 수 없다고 그냥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자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말이죠. 지난주에도 한 환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본 건강식품 광고를 믿고 비싼 보충제를 사 먹었지만 효과는커녕 속만 불편해지고 돈만 날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도,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2가지 재료만으로도 전립선과 혈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는 바로 토마토와 계피입니다. 놀랍게도 이 평범한 재료들이 만나면 전립선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이중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하는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2 재료가 어떻게 당신의 몸속 톱니바퀴를 다시 힘차게 돌리는지, 그리고 왜 단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들다. 혹은 이번엔 꼭 바꿔보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용기 있는 한 글자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재료, 바로 토마토와 계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그냥 비타민 많은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토마토는 중년 이후 남성의 전립선을 지키는 데 특화된 천연 보물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리코펜은 현재까지 발견된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류 중 하나로 전립선 세포 속에 쌓인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전립선이 불필요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고 이미 비대해진 조직의 부담도 완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건물 벽에 낀 곰팡이와 먼지를 말끔히 청소해 벽을 튼튼하게 지키는 셈입니다.
특히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어서 단순히 토마토를 씹어 먹는 것보다 적절한 조리나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에 드실 토마토에는 꼭 소량의 건강한 기름을 곁들이라고 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속 리코펜 흡수량이 몇 배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 계피입니다. 계피의 대표 성분은 신남 알데히드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남알데히드는 혈관의 말단까지 도달해 미세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결과 손끝, 발끝, 그리고 중요한 부위인 골반과 성기 주변까지 혈액이 더 힘차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강물에 강력한 펌프를 달아 고여있던 물을 다시 세차게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립선이라는 성벽이 튼튼해야 하고 그곳으로 흐르는 혈류라는 강물도 힘차야 비로소 기능이 완전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토마토와 계피를 함께 쓰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의 리코펜과 계피의 신나말데히드가 함께 작용할 때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활성도가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무려 3-4배 이상 높아집니다. 즉,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힘과 혈관을 확장하는 힘이 서로 증폭되어 혼자 쓸 때보다 훨씬 강력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비뇨기과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리코펜 보충제와 일반 식단을, 다른 그룹에는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뒤 두 번째 그룹의 전립선 건강지표와 발기 기능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주관적 만족도, 즉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아침에 몸이 더 가볍고 반응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토마토와 계피의 조합은 결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인체 실험으로도 확인된 방법입니다. 또한 부작용 위험이 적고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된 원료를 고르거나 보관 상태가 나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마치 성능 좋은 엔진도 기름이 불순하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기적의 재료 두 가지를 어떻게 고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전립선을 지켜주는 리코펜은 토마토가 햇볕을 충분히 받고 빨갛게 익을수록 많아집니다. 겉이 푸르거나 부분적으로 덜 익은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이 떨어집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멍이나 흠집이 없으며 손으로 살짝 눌렀었을 때 단단하면서도 약간의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게를 들어봤을 때 묵직한 토마토일수록 속이 알차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피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색과 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계피는 색이 진한 붉은 갈색을 띠며 손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특유의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진하게 퍼집니다. 색이 너무 옅거나 향이 약하다면 이미 오래돼서 성분이 많이 날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계피는 가루와 스틱, 통계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루는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어 향과 유효 성분이 빨리 사라집니다. 반면 스틱은 보관 기간이 길고 끓이거나 우려낼 때 은은하고 깊은 맛과 향이 배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스틱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끓이거나 데워서 성분을 충분히 뽑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65세의 최정호 씨, 은퇴한 기계 설계 기사는 제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주 뒤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마트 세일 코너에서 산 푸른 토마토와 몇 년 전에 사두고 장롱 속에 방치된 계피 가루를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향도 거의 사라졌고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이 낮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직접 잘 익은 토마토와 신선한 계피 스틱을 구해드리며 다시 시작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환한 얼굴로 이번에는 확실히 다릅니다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재료의 신선함이 결과를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너무 오래 냉장 보관하면 향과 맛, 영양이 줄어듭니다. 계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고 특히 가루 형태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원료를 고르는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작용하는 영양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신선한 토마토와 향이 살아있는 계피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좋은 재료를 골랐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방법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제대로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해온 토마토와 계피의 황금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활력 주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익은 토마토 한두 개를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제거한 뒤 믹서에 넣습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는 차숟가락 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물은 반컵 정도, 대략 100ml를 부어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올리브유 밥숟가락 한 스푼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토마토 속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2~3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올리브유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 덕분에 맛도 한층 부드러워지고 목넘김도 편안해집니다. 이 주스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흡수율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번에는 저녁 편한 차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말 그대로 야간 회복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100% 토마토 주스 한 컵, 대략 200ml를 작은 냄비에 붓고 계피가루 차숟가락 반 스푼을 넣어 약불에서 천천히 듭니다. 이때 절대 팔팔 끓이지 마시고 김이 은은하게 올라올 정도로만 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꿀을 차숟가락 한 스푼 정도 넣어 맛과 기력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토마토의 리코펜이 하루 동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전립선과 혈관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차를 천천히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침 주스 한 잔, 아침치 주스 한 잔, 저녁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많이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나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해진 양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워도 며칠만 지나면 손이 이거 자연스럽게 일과의 일부가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토마토 계피, 주스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적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수십 명의 환자들이 단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아침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하거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기대한 효과 대신 원치 않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는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 계피의 혈당 강화 효과가 겹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단순히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피를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에게 이 방법을 시작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균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계피는 혈액이 엉기는 것을 억제해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복용하면 피가 지나치게 묽어져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뇌출혈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1세의 이성호 씨, 은퇴한 은행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피가루를 하루 한 숟가락씩, 그것도 제법 오랜 기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양치질을 하다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응급실에 오셨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약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세 번째로,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하고 계피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이 공복에 토마토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주스로 드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저녁에 따뜻한 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피의 따뜻함이 위를 편안하게 하고 토마토의 산성도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했을 때 발진이 생기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거나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법을 안전하게 오래 하는 것이 단기간에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토마토와 계피의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무리해서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마토와 계피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줄 아주 간단한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스클럽에 갈 필요도,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심지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까치발 걷기,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린 채 걷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 앞꿈치에 체중을 싣고 종아리와 엉덩이, 그리고 골반 안쪽 깊숙한 곳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속도는 빠를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10걸음도 힘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균형을 유지한 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발 뒤꿈치를 가능한 한 높이 들고 발목이 단단하게 버티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동작이 왜 특별할까요? 까치발로 서면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골반 주변의 근육, 특히 전립선을 둘러싼 회음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아 쉽게 약해지는데 까치발 걷기는 이 근육들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하체와 골반 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더 힘차게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오래 멈춰있던 펌프를 다시 작동시켜 신선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끝의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종아리가 강해지면 하체 혈액순환은 물론 전신 혈류가 개선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거실을 오가며 까치발로 걸어보세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까치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하세요. TV를 볼 때 광고가 나오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분씩만 꾸준히 해도 어느 순간 발목이 더 안정되고 종아리가 단단해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68세의 정인수 씨, 은퇴한 시내버스 기사는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오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신문을 가지러 현관까지 까치발로 걸어가는 습관을 들인 지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기운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 마음까지 든든해졌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까치발 걷기는 준비 운동이 필요 없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심지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발목이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은 처음에는 짧게 천천히 시작하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토마토와 계피로 몸속에 좋은 연료를 넣었다고 하시다면 까치발 걷기로 그 연료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펌프를 돌려주세요. 단 몇 분의 움직임이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몸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한다 해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면 몸은 절대 완전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마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 그 중에서도 전립선과 혈류, 성기능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아주 민감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신호를 차단하고 긴장된 근육은 혈관을 조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반응해야 할 순간에도 대기 모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첫째, 혼자가 되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해보세요. 걸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 예전의 추억,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웃음이 나오고 숨이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호흡을 의식하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번만 해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뇌가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런 호흡은 하루 중 짧은 순간에도 할 수 있어 언제든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토마토와 계피 음료를 마시고 까치발 걷기를 하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규칙은 뇌와 몸에 안정감을 줍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이건 좋은 일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몸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종종 나무를 기르는 일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물을 한 번에 한 양동이 주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쑥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적당한 물과 햇빛을 주어야만 잎이 피고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지만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처음 1주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작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그 변화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3주는 몸과 마음이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몸은 마음이 그린 그림을 따라갑니다. 마음속에 나는 회복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매일 조금씩 색칠해 나가세요. 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과 혈류는 단순히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과 마음의 신호, 그리고 생활의 작은 습관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의 건강과 혈류의 원활함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리고 수많은 제 환자분들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토마토와 계피, 이 단순한 조합이야말로 우리 몸속의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깨우는 열쇠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 완화로 전립선을 지켜주고 계피 속 신라말데히드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골반으로 혈류를 밀어줍니다. 여기에 까치발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과 매일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해지면 몸은 놀랍도록 빨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코 하루아침 기적의 약속이 아닙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변화의 힘을 믿자는 약속입니다. 한 잔의 토마토 펴수 계피 음료, 하루 5분의 까치발 걷기,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예전과 다르다, 늦었다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바꿀 수 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가 아니라 작은 행동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마트에서 잘 익은 토마토와 향 좋은 계피를 사오고 잠들기 전 5분만 까치발로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가족과의 웃음, 부부 사이의 따뜻한 대화, 자신감 있는 아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건강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유익해요 혹은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영상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과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이 작은 비밀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